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죠. 가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릴 7가지만 있으면 친구가 없어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방법으로 홀로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 자식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가 더 외롭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각종 모임에서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있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잘못된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해야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도 진정한 교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하고 공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관계가 바로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모임들입니다. 동창회에 가서 서로 잘 지낸다고 허세를 부리고 과거 자랑이나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는 현재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롭고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항상 자신만 베풀고 희생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불평과 푸념만 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은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고 다른 쪽은 의존적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반복됩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런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관계들의 공통점은 모두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나 체면을 위해서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이 모든 가식과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온전히 자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완전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들이 늘어날수록 진정한 소통에서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진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평화롭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3세인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다양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부녀회, 동창회, 교회 모임, 동네 모임까지 일주일에 거의 매일 어디선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기 많고 사교적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나 불평을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은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몇몇 모임에서는 뒷담 화나 험담이 주된 대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런 대화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푸념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들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부담스러운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의 친구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꽃을 기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관계들에 얽매여 있을 때가 훨씬 더 외로웠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몇 안 되지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짜 관계들을 버리고 나서야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늙어 친구 자식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평생 노예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 완전한 자유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평생 우리는 진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가기 싫은 회식에 참석했고 아이들 때문에 지겨운 학부모 모임에 나갔고 체면 때문에 피곤한 친척 모임도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선택의 자유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누구를 만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 과연 외로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꽃밭을 보고 싶으면 꽃밭으로, 시원한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로, 조용한 산속이 그리우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나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까지 완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영원히 작별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뒷담화만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깊은 지혜를 공유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는 의미 있는 만남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품질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석입니다. 시간 사용의 자유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밤 12시까지 깨어있고 싶으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되고 하루 종일 음악만 들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의 완전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 선택의 자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운 음식이 먹고 싶으면 매운 음식을, 단 음식이 먹고 싶으면 단 음식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입맛에 맞추느라 평생 참아왔던 음식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를 주문할 수 있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선택권도 무제한입니다. 클래식이 좋으면 클래식 공연장으로, 연극이 좋으면 연극 무대로,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관으로 자유자재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신만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의 자유는 더욱 환상적입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신만 알고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어촌 마을, 조용한 산속, 펜션 등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곳들을 마음껏 탐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는 이런 선택의 자유를 깨달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69세인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의 요구에 맞춰 사는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곳에만 가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자식들 취향에 맞는 음식만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선택은 아침 산책 코스였습니다. 평생 남편이 위험하다며 가지 못하게 했던 강변길로 매일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걷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짜고 기름진 음식을 싫어했지만 가족들 때문에 참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만 해 먹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을 억지로 만났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서예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통해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는 여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유명 관광지나 리조트만 갔는데 이제는 자신이 정말 가보고 싶었던 작은 시골 마을들을 찾아갑니다. 제주도의 숨겨진 올레길, 강원도의 한적한 산촌, 전라도의 고즈넉한 한옥, 마을 등을 혼자서 천천히 둘러보는 여행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까?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택이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고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완전한 선택의 자유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외롭지 않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유튜브나 라디오에서 따뜻한 목소리를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든지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에서도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친숙한 매체일 것입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면 진행자가 건네는 인사말에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요리를 가르쳐주는 분들,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분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매일 들으면 마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유튜브의 좋은 점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잔잔한 음악이나 책 읽어주는 채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는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채널을, 오후에는 차분하게 정보를 전해주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유튜브를 들을 때는 마치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면 혼자서라도 대답해보고 공감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런 작은 상호작용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진행자의 목소리와 말투에 익숙해져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친구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런 일상의 루틴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팟캐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라디오와 비슷하지만 더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역사 이야기, 건강 정보, 요리, 레시피, 여행 이야기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친근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박식한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번만 도움을 받아서 좋아하는 채널 몇 개를 저장해 두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니까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는 것도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음성으로 된 콘텐츠의 또 다른 장점은 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져 책 읽기가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은데 라디오나 유튜브는 귀로만 들으면 되니까 편안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유용합니다. 특히 요리 프로그램이나 건강 정보를 다루는 채널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건강관리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와 정서적인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는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3세인 이 할머니는 2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딸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할머니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아침 체조를 하고 오늘의 날씨와 뉴스를 확인합니다. 아침 9시부터는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을 보며 새로운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을 들으며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오후에는 옛날 가요를 들려주는 채널이나 책을 읽어주는 채널을 즐겨 듣습니다. 저녁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명상이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할머니의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늙어 외롭지 않게 사는 네 번째 비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며 조용한 연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세상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밤늦게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멀리 나가기 어려운 분들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집에서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곳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카페,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카페, 건강 정보를 나누는 카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의 카페까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좋은 글에는 댓글 하나라도 남겨보세요. 간단한 공감의 표현이나 감사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통부터 시작하면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하기 어려웠던 속마음이나 고민들도 글로는 표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영향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만을 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가진 분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식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다른 분들의 조언과 위로를 받으며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지원이야말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자가 느려서 답답할 수 있지만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글을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긴 글은 음성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나 노하우를 젊은 세대와 나누면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아 경험담, 요리 비법, 집안 관리, 노하우 등 평생에 걸쳐 쌓인 지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한 소통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긴 글을 쓰기 부담스러울 때는 간단한 댓글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공감의 표현, 감사 인사 등이 글쓴 이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줍니다. 이런 작은 상호작용들이 모여서 따뜻한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또 다른 장점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부산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제주도에 사는 분과 취미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만남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는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 때문에 온라인 소통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최영호 할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76세인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카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할아버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등산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다른 분들의 산행 후기를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다녀온 산의 정보와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회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 할아버지는 등산 카페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카페, 지역 소식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밤사이 올라온 글들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댓글을 답니다. 오후에는 자신의 일상이나 경험담을 글로 써서 올립니다. 저녁에는 다른 분들이 자신의 글에 남긴 댓글을 확인하고 답글을 다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제 전국 각지에 온라인 친구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위로를 받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진정한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서 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다고 합니다. 늙어 친구 자식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5번째 비결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평생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체면과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자식들의 성공 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적인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자식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전환이 노년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소박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비싼 옷이나 명품이 아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편안한 옷을 입고 고급 식당이 아니어도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마음껏 추구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체면이 서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독서 등 무엇이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의 자식이 더 성공했다거나 친구가 더 좋은 집에 산다거나 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은 모두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체면을 차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가성비를 따져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시대입니다. 건강관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십시오. 남들이 하는 운동이나 건강법을 억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취향에 맞는 운동과 건강관리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질보다는 양이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의 선택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멋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깊이와 지혜가 더 중요한 매력이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김미자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1세인 김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고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주 문화센터에 나가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김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꽃을 사서 집을 꾸미고 맛있는 차를 사서 마시며 가끔은 혼자서도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김 할머니에게는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연락할 때는 더욱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매일이 자신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부터 즐겁습니다. 도예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매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늙어 친구 자식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6번째 비결은 혼자 여행을 통해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롭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혼자 여행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됩니다. 혼자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것부터가 즐거운 일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고 맛집을 검색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 자체가 설레는 경험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예약이 가능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근교나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멀리 오래 여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까운 온천이나 바다, 산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혼자 여행하기에 좋은 장소들입니다.
혼자 여행에서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혼자 여행의 묘미입니다. 동행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적어지지만 혼자 있으면 현지 사람들이나 다른 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발견하면 혼자서라도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도 혼밥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여행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지, 자연을 좋아하는지, 맛집 탐방을 즐기는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지 등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은 자신만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충분히 쉴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일정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사진 찍기도 혼자 여행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뿐만 아니라 음식 사진, 길거리 풍경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며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교통수단도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은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갈 수 있어서 좋고, 버스 여행은 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자가용으로,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여행할 때는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여행 일정을 알려두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연락처와 필요한 약품들을 챙겨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여행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69세인 박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어디를 가든 항상 남편이나 자식들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혼자 여행은 가까운 온천 마을로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온천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시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 자신만의 속도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박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경주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재미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박 할머니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민박집 사장님과 지역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은 연배의 다른 여행객들과 서로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들이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여행이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여행지를 계획하고 맛집을 찾아보고 볼거리를 조사하는 시간들이 모두 행복합니다. 혼자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풍경들,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늙어 친구 자식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7번째 비결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불쌍하거나 외로운 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고 당당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매일이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일상이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자랑스러워해야 할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건강관리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약을 관리하고 몸의 변화를 살피는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관리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이를 잘 해내고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는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가끔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하며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독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균형 감각도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른들이 더 독립적입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시간 등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삶의 설계는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나이와 함께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과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이런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강해졌습니다.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혼자서 이겨내는 정신력,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성, 변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 등이 모두 독립적인 삶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정신적 성숙함은 나이가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정혜수 할아버지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74세인 정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도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정할아버지는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스스로 계획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정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결하며 건강도 스스로 관리합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또한 정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서예를 배우고 정원 가꾸기를 즐깁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정할아버지는 가끔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더욱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할아버지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표현하고 이런 반응들이 정할아버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해보자라고 격려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노년의 삶을 더욱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외롭지 않는 노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